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언론사, 신문사, 그리고 특히 뉴스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습득하시게 되면은 항상 남들보다 한 발 느리게 되죠. 그리고 기자들은 결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전인가요? 부동산 뉴스 그리고 아포유 숟가락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글을 써왔었는데요. 너무 좀 바빠져가지고 부동산 뉴스 그리고 아포유 숟가락을 갖다가 연재를 갖다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유튜브를 갖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뭐 타자로 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기획을 갖다 마련했고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부동산 뉴스를 바라보실 때 그 뉴스, 언론이 흔들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시면은 항상 여러분들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꼭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언론의 흐름대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갖다가 맹목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을 참고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언론이 흔들고자 하는 방향대로 시장은 큰 여파를 미치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 언론 어느 선까지 우리가 팩트로 바라봐야 되고 어느 선까지가 언론사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지 명쾌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규제하면 되레 집값 상승, 부동산 참여정부 대자비. 야, 부동산 참여정부 대자비. 이 이야기 참. 이거는 제가 작년 파리 대책 발표할 때부터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러면은 주택가격 더 폭등합니다. 이거 지금 부동산 정책 선회해야 합니다. 계속 저는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규제의 역설이라고 왜 규제를 하면 주택가격이 폭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드렸죠. 특히나 지난 방송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 쌀값이 올라간다고 여기 쌀에다가 세금을 더 부과하면 사람들이 쌀 안 먹고 밀가루를 먹나요? 아니죠. 그런데 부동산은, 주택은 그렇게 도망갈 수단도 없어요. 쌀은 밀가루라도 먹죠. 하지만 부동산이 그렇게 도망칠 수도 없는데 세금을 더 붙여버리면은 그 세금만큼 주택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지금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겁니다. 세금을 갖다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무조건 주택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너무 기존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쨌건 서울 경제에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뭐 지금 8인 대책 이후 지난 7월까지 8.7%가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그리고 여기 지금 차트가 보이는데 2016년도에는 전년말 대비해서 4.2%가 올랐었고 2017년도에는 전년말 대비 5.3%가 올랐는데 지금 아직 2018년 12월 말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전년 말 대비 5.6%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5.6% 기간의 차이예요. 2017년 8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8.7%가 올랐고 2017년 말 기점으로 봤을 때는 5.6%가 올랐고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4월 폭등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아주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걸로 예측했거든요. 일단 제 예측본 범위보다는 좀 약간 낮게 올랐다. 그래서 서울경제에서 또 한 번 기사를 갖다가 유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부동산 참여정부 대자비 찔끔 대책에 내성만 키운 노정부 융단 폭격 문정부도 집값 못 잡아. 자, 기존 정부에서는 너무 찔끔찔끔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남발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거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융단 폭격을 내려서 부동산을 잡겠다. 전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절대 집값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난 참여정부나 아니면 현재 문재인 정부나 공통적인 사항, 경제에 대해서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경제학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바라보는 경제는 일반적인 경제학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자꾸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막 공급을 갖다 죽여버리고 있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서 그래요. 임대가 상승률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려고 다주택자들을 전부 다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나요? 원래 시장에는 항상 실수요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수요자가 훨씬 더 많고요. 한 70% 정도. 그리고 나머지 30%가 투자자인데,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는 한 10년 이상 거주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2년에서 4년 단위로 팔아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자 매물이 많은 건데, 이 투자자 매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양도세 부과 때문에 무서워서 매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시장에 물량은 나올 수 있는 거는 실수요자 물량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실수요자 물량은 시장에 나오는 텀이 길죠.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인기단지는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모르고 부동산 정책을 갖다 규제 일관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비판을 받아야죠. 어쨌건 지금 집값 상승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갖다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유동성 부분을 제가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화폐라는 거의 속성이란 것과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서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것,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강의를 갖다 준비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번 기사는 지금 현재 모든 기사들은 지금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하단에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들 꼼꼼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링크를 갖다 참고해 주시고요. 매물 거두고 호가 상승, 매수 문의도 껑충. 야,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지난 올해 초에 집 사세요 할 때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실수요자들은 언론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전 매수를 갖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항상 늦죠. 이 흐름이란 걸 갖다 파악하고 났다면은 언론에서 겁을 줄 때 그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지금 이런 때 타이밍 놓쳐가지고 호가 1억 이상씩 오른 시점에서 그때 살려고 한단 말이죠. 자, 기사 내용 보면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몇 달 사이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개편을 마지막으로 내놓을 카드가 사실상 바닥났다고 보고 매도 매수자들은 투기 지역 지정 가능성이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리고 정부는 기존 투기 지역인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 영포, 노원 등 11개구 외에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동작구를 이달 말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바보들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말이 안 나와요. 이건 진짜 바보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4구가 죽었나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노원은 좀 떨어졌죠. 어쨌든 이 지역들이 가격이 지금 멈췄나요? 뒤에서 박원순 시장 얘기도 나옵니다. 뭐 그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6월 입주가 시작된 동대문구 전동동 롯데캐슬 노블레스 전용 면적 840km 일반적인 30평형대죠. 6월 말 10억을 넘어섰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가족분들 중에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죠. 최근 호가 11억 원에 이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 호가는 11억 원에 이른다. 이 기사 뜨고 나면 11억 매물이 이제 바닥이 되는 거예요. 2013년 입주한 인근의 레미안 크레시티 전용 84스퀘어미터 역시 올 초 7억에서 8억 원대였던 시세가 9억 중반대로 뛰었다. 자, 동대문구 이야기 쭉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해당 지역들을 갖다가 또 투기 지역으로 잡겠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기사입니다. 여름 비수기 집값 상승의 이례적 실수요자 자금 따져 집 살만. 이거는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이거는 띠 틀린 내용입니다. 작년 파리 대책이 왜 나왔나요? 8월 여름이죠. 파리 대책이 나왔죠. 왜 파리 대책이 여름에 나왔나요? 작년에 여름에 집값 상승했고요. 재작년에도 여름에 집값 상승했어요. 자, 여름에 집값이 상승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원래는 가을 이사철, 그 겨울 이사철이 수요가 가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논리가 이미 지금 부동산 컨설팅 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부동산 전문가들, 제가 전문가라고 표현하기엔 좀 싫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은 알아요. 가을에는 상승한다. 그러니까 여름에 미리 사둬라 하고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작년, 재작년 계속 여름에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땅 하고 또 부동산 규제 발표하면은 약간 좀 주춤해지고 뭐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번에는 하도 국민들이 내성이 생겨서 집값이 주춤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경제 여름 비수기 집값 상승이 이례적, 이거는 틀린 기사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라고 잡았고요. 다섯 번째 기사, 청개구리 집값. 현장에서 청개구리 집값. 잠잠했던 강남권 집값이 똘똘한 채 바람으로 다시 들썩이자 정부는 또다시 칼날을 빼들었다. 4월달 얘기하는 거네요. 규제를 겁내지 않는 분위기다. 자, 규제의 역설. 제가 이거는 규제의 역설 4월달에 방송해 드렸던 건가요? 뷰가 아닌 2만 뷰 정도 나왔던데 규제하면은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 방송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걸 갖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자, 어쨌든 다섯 번째, 박원순발 뛰는 집값에 아하, 이것도 재건축 부담금 카드 다시 만지는 정부. 참, 아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금을 올리면은 세금만큼 집값이 오른다니까요. 분양가만 잡으면 뭐 할 겁니까? 자, 그리고 박원순발 뛰는 집값,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 통합개발 용산 뭐 어쨌든 그러면은 노후화 되는데 개발하지 말아요? 집값 오른다고 그냥 계속 아파트 40년 50년 지금 주차 대수 세대당 0.5대 나오는 아파트 단지들 그대로 냅둬요? 집값 오를까봐? 그럼 집값 오를까봐 발전 안 시키면 되겠네요. 이게 어불성설이죠. 참 세상이 불편해져 가는데 노후화되고 오래되고 집에서 녹물 나오고 녹물 나오는 주택에서 하루라도 살아보라고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정말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들 연수기 안 달고 정수기 안 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 틀죠? 갈색물이 나와요. 자, 이런 걸 갖다가 개발을 안 시키고 그냥 버티겠다. 집값 오를까봐. 글쎄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신가요? 자, 그리고 박원순발 뛰는 집값에 여의도, 용산, 오름세 주도에 은평, 관악, 금천 등 키 맞추기. 뭐 지금 여의도, 용산, 오름세 주도는요, 사실상 이번 여름, 그러니까 박원순이 통합개발 발표가 나기 이전에 이미 호가는 다 그만큼 상승이 있었어요. 이것도 맞는 기사 아닙니다. 하필이면 때가 맞아 떨어진 것 뿐이죠. 이미 호가는 다 올라 있었어요. 언제든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그러니까 거의 터지기 직전까지 와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보시는 게 보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 폭등에 대해서 아싸 잘됐다 하고 박원순을 갖다 물어뜯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도 한국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정부에서 아주 좋아할 기사입니다. 정부에서 자기네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건데 이걸 갖다 박원순 시장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좋습니다. 자, 또 혼돈의 여의도 박원순 시장 나설 때, 아이 젊은 친구 무슨 김재현 기자라네요. 박원순 시장이 나설 때 한 가지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팁을 드릴게요.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주택가격 상승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가격 상승하면 신나요. 서울시만이 아니에요. 모든 지자체가 그래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화랑을 띠면 화랑을 뜰수록 경제는 살고요. 또 한 가지, 세수가 많이 거칩니다. 재산세라든가 아니면은 재산세하고 취등록세 부분에 대한 징수가 지방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좋아할 만한 입장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들이 집값 다 올려놓고 서울시장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니 참 서울시장도 난감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불쌍하게 느껴지긴 또 처음이네요. 자, 다음 기사. 압구정처럼 여의도 특별계획구역 지정. 이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상설계 등을 통해서 창의적 개발안이 필요하거나 계획 수립 실현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의 목화 3부 등 11개 아파트 특별계획구역에 분산 배치된다. 이를 통해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이자 수변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킬 주거지역 개선 방안들이 구역별로 마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는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구역당 하나의 아파트를 배치해 단지별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별계획구역의 수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여의도 일대 종합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의도 일대 아파트 재건축 방안도 해당 방안과 연동해 최종 결정된다. 자, 그런데 아직 지금 서울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있다 없다를 갖다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눈치 보느라고. 박원순 시장이 입방아를 떨었다라는 언론의 좀 비판 아닌 비판도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후화되는 데는 개발시켜야죠. 박원순 시장님 이번 한 번만큼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걸 갖다가 괜히 좀 현 정부가 책임을 갖다가 박원순 시장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현 정부 친문 세력이 지금 박원순과 그리고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견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볼 때는 정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카더라라던가 음모론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기사. 국토부와 서울시 엇박자 말씀드렸죠. 지금 언론사들이 정부한테 잘 보이려고 정부에서 보내는 시그널, 정부한테 좀 잘 보이고자 하는 참 그런 세태가 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 주택가격을 올려놓은 것은 현 정부지 박원순 시장이 아닙니다. 호가는 이미 호가가 높아진 호가에 나와 있었던 거고, 그게 거래가 이제 좀 터져 나오려고 하는 찰나예요. 근데 호가가 좀 더 오른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이런 배경, 이런 그러니까 툭 하면 건들면은 펑 하고 터질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는 서울시가 아니라 현 정권이라는 점. 자, 다음 기사. 정부의 부동산 시장 단속 엄포가 불편한 이유.
여의도는 통째로 재개발하고 용산은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통합개발하겠다는 박 시장의 발언 후 이들 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 주 사이 1, 2억씩 치솟은 것은 물론 강남, 잠실 등지까지 상승 분위기가 퍼졌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점, 시중 유동자금이 여전히 많은 점 등이 맞물려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속 엄포를 놔 집값 상승이 마치 불법 거래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아이고야. 좀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에서 이런 기사를? 아시아투데이 부동산을 잘 못 보는 언론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홍선미 기자님 뭐 옳은 소리입니다. 이런 시기에 시장이 말 한마디가 집값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아마추어 같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긴밀히 협력해야 할 각 양기관이 엇박자를 낸 꼴이다. 말씀드렸죠? 서울시는 집값 오르면 좋아요. 그래야 서울 시민들한테 더 세금 많이 걷어서 복지해 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정부는 어쨌든 더는 얘기 안 할게요. 물론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며 시장을 겁주는 것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현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뭐 좋은 기사입니다. 좋은 기사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여기서 또 첨언을 하자면 부동산 한 개 영업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실장 한두 명 두고 일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가게세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0에서 300, 그리고 실장들 월급 뭐 한 명이면은 뭐 150에서 200, 두 명이면 뭐 400까지 가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깨지는 비용만 대략 700 정도가 깨져요. 뭐 실장 한 명 빠지면은 뭐 한 500 정도라고 치죠. 500 정도가 기본적으로 빠집니다. 거기다가 가게 뭐 기타 유지비라든가 사무용품비 뭐 그런 잡비들 뭐 부동산 협회비라든가 그런 걸 다 합치게 되면은 한 개 부동산에서 매출이 700이 안 나오면요 사장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보통 한 개 부동산에서 매출이 900 이상 나와야 정상적인 부동산입니다. 놀라우신가요? 700 정도 벌면요 편의점이랑 똑같아요. 사장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규제를 갖다 너무 힘들게 하면은, 너무 강도 높게 하면은 이 부동산 사장들이 영업 일수에 어마어마한 차질을 빚어요. 그리고 실제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운양동에 반도 유보라 그쪽 라인으로 해서 부동산 골목 쭉 부동산이거든요. 그쪽 부동산 사장들이 전부 다 실장을 다 잘랐습니다. 부동산 사장 혼자서 출퇴근해요. 지금 형국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죽여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도 다 잘려나가는 거죠. 지금 부동산을 예를 들었는데 지금 내수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부동산을 무너뜨리고 내수 경기를 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일단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15%만 볼 게 아니라 건설 부동산을 다 합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내가 집을 산 시점에 가구들을 사기 시작해요. 내가 집에 살고 있고 가구가 낡아도 다음 이사 갈 때 사지 하고 사람들은 기다려요. 그리고 이사를 할 때 가구들을 싹 다 새로 세팅해요. 소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롱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의 소비들을 갖다 생각하게 된다면 2차, 3차 부대적으로 발생되는, 더불어서 그것뿐만인가요? 금융업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삿짐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을 갖다 포괄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 40%까지 전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 정부가 경제를 갖다가 살린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부동산을 갖다가 목을 갖다가 움켜쥔 상태에서는 경제 살리기가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아포유에서 아포유 회원님들을 위해서 매달 15일에 중문 공구를 해요. 중문 공구 뭐 저는 그 실제
중문 공사 업체를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바로 연결시켜 드려서 공구를 해드리기 때문에 거의 뭐 공장도 가격으로 공구를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기 좋을 때는 물론 뭐 한 달에 뭐 40개까지도 알선해드리고 했었는데 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요즘 한 달에 뭐 대여섯 건 정도밖에 알선 못 드려요. 이게 지금 그 인테리어 업체, 그 중문 업체 사장님한테도 낯이 안 서가지고 창피해 죽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장님도 참 힘들어하세요. 사람들이 집을 사야 중문을 달든 공사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시장도 지금 타격이 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로, 동대문, 동작 투기지역 지정될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투기지역. 이 투기지역 잡는다고 해서 이게 잡히나요? 어쩌면 지난 참여정부 때와 똑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혔던가요? 부동산이? 지난 참여정부 때? 이거는 그러니까 규제의 역설이라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를 하면 할수록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지 그 다음에 폭등은 더 크게 나타난다. 그 부분도 좀 정부 당국자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기지역 좀 예민하긴 하죠. 뭐 다 읽어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투기지역에 그 지역 지금 말씀드렸던 뭐 종로 동대문 동작 외에 뭐 광명도 지금 뭐 투기지역으로 잡겠다. 뭐 잡고 나서 또 더 상승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갖다 좀 깊이 함께 고민해보고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부동산 뉴스 그리고 아포의 숟가락 유튜브 첫 방송을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고요. 만약 반응만 좋고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이 부동산 뉴스 그리고 아포의 숟가락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연재하는 것도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물론 이걸 매일 해드릴 수 있을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살짝 좀 사실은 뉴스라는 게 거의 한 이틀 동안 우려먹거든요. 이 언론사에서 쓰면 또 저 언론사에서 쓰고 매일 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이 호응도와 함께 발맞춰 가지고 방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본 방송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방송 뭐 어떤 걸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좋았다, 이런 내용 별로다, 뭐 어떻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여러 다양한 의견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유용한 정보들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